확인 좀 해볼게요. 데일리 테스트랑. 데일리 테스트 다 마무리 못한 거는 이따가 끝나고 단어 시험 끝나고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데일리 테스트부터 봐봐. 왜 쓰다 말았어? 근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거 같은데. 레스 이거 4개를 다 썼, 아니 5개를 다 썼는 거. 이거 없는 거.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영빈이가. 문제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해를 못했어요. 얘는 갑자기 왜 튀어나와? 설명을 좀. 애매하다고요? 애매하고 있어요. 이번에 S가 적은이란 뜻일까요? 뭐예요? 얼마나 했어요? 그때 외반은 채점까지 다 했었니? 아니요. 채점 다 못했어요? 네. 아니 풀었으면 채점을 해야지. 채점을 안 하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요. 아니지. 이거 아까 말했잖아. 다 한 거야 이거? 1까지 했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 만 거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만 거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하나 만 거. 얘는 어디까지? 새거 같은데 이건? 목요일까지인 거 알고 있어요? 그 채점까지 끝내야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과를 아직 다 완수를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 중요한 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이 얘기만 한 1시간은 한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양을 채우는 것 같다가는 이제 뭐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다 못했다고 해서 그거 갖다 뭐라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풀고 난 다음에 채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좀 약한 건가 내가 어디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해요. 이 양을 다 채우는 것보다. 알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렇잖아.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답만 맞추는 게 또 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법 같은 경우면은 얘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아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정답 맞춰봤자 뭐해? 어차피 학교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녀석에 대해서 로이쌤한테 설명할 수 있다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얘가 정답이 되고 얘는 정답이 안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선생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게 안 되면 별표를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학습할 때. 알겠지? 이해 못한 거 아니죠? 이해했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동혁이는. 한 페이지군요. 네, 저거는 수렴형 문제. 설명할까요? 이거 말고 또 있어? 이건 다 했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숙제는 얼마나 해봤어요? 여기까지? 뭐가 통합선을 아세요? 채점이랑 몇 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다 하시는 것까지가 완수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는 아직 못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준이는 이게 몇 과죠? 5과. 여기까지. 잠도 잘 못 잤지? 근데 그때는 그지? 아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썼네. 지금 몇 번? 이번 주 몇 번? 근데요. 일단은 오늘 8과 자료를 이제 줬어요. 그쵸? 다 받으셨고요. 호준이는 아마 한 방에 다 받았을 겁니다. 네, 다 받았죠? 그동안 못 나왔을 때 나갔던 거. 6과 7과 6과인가? 맞나? 6과 7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다 나갔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할 거는요. 오늘 일단 8과 진도를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수동태 파트 그때 아니다 설명을 했었나? 4형식 5형식 수동태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말고 그 7과 어법이 그 현재 분사랑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진 주어 요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진도를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할 게 많아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7과에서. 그래서 아마 오늘 그거 설명하면은 8과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7과 어법을 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지난번에 본문까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이제 8과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본문과 어법을 됐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날에는 지난번에 제가 예정을 해드린 대로 교과서 그 저기 뭐냐 그 대화문 있잖아요. 대화문을 모아서 한 방에 할 거예요. 4개과를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외부 지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외부 지문을 진도만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하루에 3지문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뭐 이제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려운데 양이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내용은 어려운데 한 모의고사 한 해 반 정도 분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하면 한 3지문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여유롭게 하면은 한 2지문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도가 급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진도가 급한 건 아니야. 우리 지금 내신 대비 2주차죠? 지난주부터 했잖아. 그렇죠? 2주차잖아. 그러면 그 진도를 일단은 다음 주까지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모든 진도를요. 교과서랑 외부 지문 전부 다 끝내는 게 목표인데 진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다 못 끝냈다 해도 역시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진도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량이 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지금 해보고 있어서 알잖아. 그렇죠? 되게 힘들고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양 갖다가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께서 그 그래머 빌드업을 할 때 좀 선택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제가 허용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건 뭔 말이냐면은 일단 교과서 워크북 있죠. 교과서 워크북은 일단 다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건 일단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래머 빌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책이 초반 파트가 이제 워크북 파트고요. 두 번째가 객관식 파트, 세 번째가 주관식 서술형 파트예요.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법을 공부할 때 쌤 개인적으로는 2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데일리로 매일 보고 있는 어법 개념 테스트 있죠. 이게 일단 1순위고요. 2순위가 그래머 빌드업 객관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각자 분량에 있어서 좀 압박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좀 조정을 해줄게요. 지금 어떻게 조정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머 빌드업을요 객관식만 푸셔도 돼요. 알겠죠? 객관식만 푸셔도 됩니다. 객관식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으니까 객관식만 푸셔도 되고요. 앞뒷 부분은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푸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시간 여유가 된다, 내가 어법에 대해서 학습을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앞부분을 내가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좀 더 이 객관식을 더 나아가서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어법 심화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뒷부분을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학교 시험이 어법이 지난 시험 때 5문제가 나왔었고요. 4문제가 5문제인가. 그리고 배점이 4에서 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 어법만 틀려도 나머지 다 맞춰도 70점대예요. 나머지를 다 맞춰도 어법만 틀리면. 그러니까 어법이 그만큼 중등부에서는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해됐죠? 자, 혹시 지금 제가 한 말 잘 이해를 못했을까봐 내가 간추려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우리 영빈이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그래머 빌드업은 객관식만 해도 된다. 앞에 있는 워크북과 뒤에 있는 서술형 부분은 선택적으로 해라. 내가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면 해라. 됐지? 이거야 이거 결론이. 이해했지? 알았어. 똑같은 얘기 한 3번 정도는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원래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서 일단은 7과 그래머 빌드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가 안 나가. 뭐라고요? 체가 그래머 빌더가 안 어차피 오늘 개념 설명할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무겁더라도 책을 좀 다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범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이제 그 교과서 이미 채점까지 다 완료됐고 그리고 쌤한테 질문할 것도 없다. 이거는 안 가져와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쌤이 특별히 뭐 이제 뭔가를 가져와라 이렇게 뭐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챙겨와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느 상황에 사실은 교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교재는 조금 여러분이 무겁더라도 좀 다 챙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여기 데스크에 그 파란색 L자 홀더 있으니까 그 파일에다가도 여러분이 뭐 자소서나 이제 단어장 같은 거는 이제 실장님께 받아서 거기다 껴놓고 다니면은 좀 더 정리하기 좋겠죠. 가방에 대충 짱 박아놓지 말고. 알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현재 분사, 두 번째가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2개가 다 시험에서 중요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나왔을 때 꽤나 어렵습니다. 선생님,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엄청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꽤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기본기도 설명을 해줄 거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풀이 과정도 보여주고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도 제가 보여줄게요. 이따가. 알겠죠? 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부터 볼게요. 자, 분사는 동사 형태를 바꾸어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2가지가 있는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의 앞에 쓰이고 목적어나 부사구 동과 함께 쓰일 경우 명사의 뒤에 위치시킨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2번째 페이지 보면은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고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2가지가 있는데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사실 꽤 중요한 멘트거든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분사의 ing, ed, 즉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또 이제 필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또 맞춰서 잘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부터 가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을 할 때요 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짧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동사 맵이라는 거를 그려봤었어요. 그렇죠? 그 준동사의 한 종류로서 이 분사라는 녀석은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개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사란 무엇이냐? 일단은 제가 분사라는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분수랑 똑같이 나눌 분자고요.
사는 말씀 사자입니다. 따라서 분사라는 거는 한자어를 풀어서 써보자면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 돼. 나뉘어진 말. 응.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분사를 영어로 participe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잘 보면은 par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part. 그렇죠?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그렇죠?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나뉘어진 말이구나. 그러면 나뉘어진 말이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파생됨 이런 의미예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분사라는 건 동사에서 파생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동사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말. 그래서 이게 분사라는 이 용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라는 녀석의 어떤 품사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새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품사가 무엇이냐? 이 녀석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예요. 알겠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형용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까지도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지. 뭐란 거야?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한다. 즉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잖아. She's pretty. pretty가 뭐야? 보호. 그렇죠. 보어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똑같아요, 여러분. 분사고 나발이고 일단 형용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하는 역할은 명사 꾸며주고 보어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머 빌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둘 다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시험에는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분사의 종류, 형태, 해석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과거 분사라는 녀석이 있어. 자, 내가 이 용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쌤이 말해줄게. 여기에서 먼저 생긴 말은 과거분사라는 놈이 먼저 생겼었어. 자, 일단 형태를 제가 먼저 보여주면 과거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으로 생겼는데 보통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아. 불규칙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ed형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비동사잖아. 비동사는 be, 그러니까 is, am, are 현재 시제. 과거 시제에서는 was, were.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는 been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하죠. 이 ed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분사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학자들이 용어를 만들 때 얘 ed형이네? 분사인데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네? 그럼 우리 이놈 이름 지을 때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분사 이렇게 짓자.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냥 과거분사라 짓자. 그래? 그래서 과거분사라 지은 거예요. 됐죠? 그렇게 나온 거야.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분사. 그래서 과거분사인 거야. 됐죠? 이 과거분사라는 녀석은 과거는 우리가 영어로 past라고 하죠.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일명. 자, 그 다음에 현재분사 보겠습니다. 현재분사는 우리가 동사에 ing를 쓰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럼 요 놈은 말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까 쌤이 뭐라 했어? 과거분사란 용어가 먼저 생겼다 했지. 얘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분사니까 과거분사를 하자. 그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얘 과거니까 얘는 현재라고 하지 뭐. 그래? 깔맞춤 하자. 현재분사. 이렇게 나온 거야. 용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현재분사도 영어를 보면요. 현재가 영어로 present잖아. 그럼 present participle니까 얘도 pp가 돼버리죠. 얘랑 이름이 똑같아지지. 그래서 얘를 그냥 현재분사는 ing형이라고 부르고 과거분사는 이 말을 줄여서 pp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의 종류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종류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형태, ing 형태 또는 ed나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 모든 분사 이 두 개의 분사는요 각각 의미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현재 분사도 뜻이 두 개가 있고 과거 분사도 뜻이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뜻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부터. 자, 현재 분사의 첫 번째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 아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얘들아,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와 침, 리을자와 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는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는 거야. 뭐뭐 하다 이러면 안 돼. 동사 아니야. 얘 동사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오늘. 자,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가져서 뭐뭐 하고 있 뭐라고 써야 돼? 뭐뭐 하고 있는. 그렇지. 뭐뭐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 동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형용사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볼게. 과거분사는 정확히 이 두 의미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 능동은 뭔가 하는 거야. 그럼 당하는 거 수동이 되겠죠. 수동. 그래서 수동은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진행의 반대는 뭘까? 야, 진행이 쭉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진행을 안 시키는 거. 끝내버리는 게 이거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진행의 반대가 뭐냐? 바로 완료입니다. 완료. 됐어요? 자, 그래서 완료는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면. 자, 그래서 우리 분사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능동과 진행 그리고 수동과 완료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본기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분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사의 위치. 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사는 수식어, 즉 이제 형용사니까 수식어와 보어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식어일 때랑 보어일 때 위치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종류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수식어 역할을 할 때를 먼저 볼게요. 수식어. 자, 수식어 역할이라는 건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명사 수식. 그렇죠? 자, 그럼 명사를 꾸며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꾸며주나? 당연히 기본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이야. 우리가 프리티 걸이라고 하지 걸 프리티라고 안 부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분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럼 선생님 아무 데나 쓰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단어의 수입니다. 단어의 수. 즉 이 분사는 한 단어일 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요. 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 정확히 말하면 한 단어 이상일 때입니다. 한 단어 이상일 때. 됐어? 이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선생님, 아니 분사는 ing나 이기라면서요. 근데 그럼 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한 단어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안 써도 되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고요.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알겠죠? 자,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 아까 쌤이 뭐라고 말했냐면 분사라는 녀석은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동사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 동사라는 녀석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도 분사가 일부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거 우리 구에 대한 이해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딱 하나만 말할 거야.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구에 대한 이해, 특강할 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잘 들어봐.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죠. 그렇죠? 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오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분사가 됐어. ing로 써볼게 쌤이. 자, 그럼 ing 앞에도 뭐가 올 수 있다? 주어가 올 수 있고요. ing 뒤에도 보어나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똑같아요. 동사랑 똑같다고요. 됐어? 그럼 잘 봐봐. ing 뒤에 예를 들어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단어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이제 어디서 꾸며줘야 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뭐 말인지? 영민이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야. 선생님 뒤에 꼭 목적어 왔을 때만 이렇게 뒤에다 쓰나요? 아니 ing 뒤에 예를 들어서 막 in 명사가 이렇게 나왔어.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세 단어잖아. 그럼 역시나 얘도 뭐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분사의 위치, 즉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꾸밈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나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보어 역할 할 때도 볼게요.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어 역할은 얘들아, 보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주격 보어랑 그렇지.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죠. 그러면 어느 자리에 쓰는 거야? 이 자리에 쓰는 거야.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 분사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간단하죠? 5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다가? 이 자리에다가 분사 쓰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게 끝이야. 사실은요, 분사의 위치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책에 안 나와 있고요. 약간 그건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로만 해드리면요,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분사 구문. 근데 분사 구문의 위치는 요 두 놈과는 좀 달라요. 근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분사의 위치 어떻게 된다?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서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한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됐죠?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각 보어 자리에 쓰면 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 내가 한 단어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초딩 때 배우지 않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 개념 배우죠. 그렇죠? 이상이라는 거는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냐? 한 단어만 왔을 때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두 단어 이상 왔을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점에서. 알겠지? 그걸 갖다가 시험에 내진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린 여기까지가 분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거를 다음이 아니겠네요. 다다음 테스트 때 출제할 거예요. 분사가 네. 분사가 한 단어 이상이면은 분사가 한 단어 이상이어야지 그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가 한 단어 이상? 아니 명사랑은 상관없어요. 분사의 밑줄 쳐놓고 쌤이 분사하죠.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또 질문 혹시 있나요? 없으세요? 자, 요거 개념, 품사 및 역할, 종류 해석 형태, 분사의 위치까지 해갖고 이거 개념 테스트 내면은 내가 지금 요 내용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다 지우고 여기 다 지워 여기 딱 1, 2, 3, 4만 해도 여러분이 쓸 수 있겠죠? 그래 알았어. 호주님 끄덕끄덕 했는데 지금 뭐? 아니라고?
지금 실컷 설명했는데 자식아. 선생님 뭐 보고 썼어요 이거? 나 아무것도 안 봤어. 나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니네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뭡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야 나도 하는데 니네가 왜 못해? 그치? 뭘 아니야 이 자식아. 너나 나나 똑같은 뚝배기 가지고 있는데 뭐.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사에 대한 기본은 이제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이 녀석이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그걸 알려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또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쌤이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요. 시험 포인트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에 대해서는 이제 중등부 기준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유형이 2개입니다. 2개. 이 2개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한 분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책에 나와 있던 건데요. 어떤 거냐면 현재 분사와 vs 동명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참고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중등부까지만 나와요.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중등부까지만 나와요. 근데 중등부에서는 잘 나와요. 중등부에서는 잘 나와요 이게. 왜 잘 나오냐? 자 현재 분사는 형태가 ing죠, 그렇죠? 근데 동명사도 ing란 말이야. 생긴 게 똑같이.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될까? 다음 밑줄 친 ing와 쓰임이 같은 걸 골라라 또는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거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시험 풀이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요 똑같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생긴 게 똑같다. 이게 다야. 나머지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다른 점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나씩 써볼게요. 자 첫 번째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라 했지? 품사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처음 맞췄더라. 형용사. 동명사는 품사가 뭘까? 명사죠. 이름에 써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됐어? 자 일단 품사가 달라요. 품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해석도 다릅니다. 자 현재 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어? 근데 동명사 해석 하나만 더 쓸게. 뭐뭐 하는 것은 니네가 해석을 잘 알고 있는데 니네가 잘 모르는 해석이 하나 있거든. 조금 희한한 해석이 하나 있어. 그걸 하나 알려줄게. 좀 특이한 건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마치 형용사처럼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다 외워야 되나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단순히 얘네 둘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면 이 뜻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자 구분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ing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심플합니다. 이 하는 중인 있지 이거. 이거를 대입해요. 이 해석을 대입하라고. 이 해석을 대입해서 만약에 말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뭐예요? 분사예요. 이걸 넣었더니 말이 된다? 그럼 분사잖아. 그치? 근데 이걸 넣었더니 부자연스럽다. 그럼 뭐겠어요? 그럼 동명사예요. 됐어? 이러면 끝이야. 이게 풀이법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쓴 게. 간단하죠? 예시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서빙 베이비 이렇게 써볼고요. 슬리핑 백 이렇게 써볼게요. 자, 둘 다 ing로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이 명사를 이렇게 한번 꾸며주는 쪽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해석을 뭘로 해봐라?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을 해봐. 그래서 말이 되면 분사야. 말이 이상하면 동명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씩 해볼까? 잠자고 있는 아기. 말 돼 안 돼? 되죠? 분사예요. 잠자고 있는 가방. 가방이 잠을 자요? 말이 안 되죠? 동명사입니다.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동명사 아까 쌤이 알려준 요 해석이야. 뭐뭐 하기 위한에 되는 거야. 그래서 잠자기 위한 가방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선생님 잠자기 위한 가방이 뭐예요?
침낭. 됐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명사가 이 뜻으로 쓰이는 게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후준이가 그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럼 옷을 사려면은 옷을 한번 입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훌렁훌렁 다 벗고 입을 수 없을 거 아니야. 어딜 가야 돼요? 탈의실을 가야죠. 탈의실. 탈의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팅룸이라고 나와 있죠. 피팅룸. 됐어요? 핏을 하기 위한 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기 위한.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저기 뭐야 동혁이가 아 오늘 수업하느라 힘들었다 이제 이러면서 나왔고 이제 저기 저쪽 구석탱이 갖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쳐.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여기 이제 흡연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moking area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moking area. 그러면은 그 smoking이 뭐냐? 동명사야. 동명사. 현재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로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담배 피고 있는 공간 이런 뜻이 돼. 공간이 담배를 피워요? 막 공간에서 막 연기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담배 피기 위한 공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사실은 꽤 많이 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다? ing 구별 문제는 어떻게 해라?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해서 말 되냐 안 되냐로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요? 있어? 없어? 나 협박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있나 없나 물어본 거야. 영빈이 오케이 할까? 오케이, 알았어. 호준이도 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포인트를 알려줄 건데 두 번째는 아까 요 1번 같은 경우는 중등부용 문제거든요. 근데 쌤이 지금 써주는 거는 사실은 고등부에서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현재분사 vs 과거분사예요. 이 문제는요, 제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매년 수능마다 거의 나옵니다. 거의 매년 수능마다 나와요. 최근 수능은 죄송해요. 제가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매년 수능마다 나올 정도로 단골입니다. 단골. 굉장히 잘 나오고요. 고등부 내신에서도 거의 맨날 나옵니다. 그냥 맨날 나와. 맨날. 실시간만 나와. 현재분사, 과거분사. 맨날 나와. 응. 여러분 그 이번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사실 분사의 어법 문제 하면은요 1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거. 자, 그러면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바로 알려줄 건데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만 알려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어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요. 구분을 할 때. 근데 어법을 이용한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약간 편법이 될 수 있어요. 편법.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이 편법만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려고 해갖고요. 나중에 와장창 틀려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 편법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해석 안 하고 이거 중학교 2학년이잖아. 중학교 2학년 시험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 이 편법으로. 근데 중3부터는 다 맞추지 못해요. 우리가 당장 이번 시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시험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설명 안 할 겁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정석적인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제가 별도로 얘처럼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 아까 다 썼잖아요. 필기 다 했잖아. 현재분사, 과거분사. 해석적 차이죠. 품사도 똑같고요. 생김새는 다르지만 품사가 똑같고 해석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얘는요. 해석으로 구분해요. 현재 분사는 다시 한번 써보면 뭐뭐 하는 중인. 과거 분사는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완료 해석은 뺄게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이 현재 분사가 이렇게 해석된다, 과거 분사가 이렇게 해석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 해석을 헷갈리진 않는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냐라는 그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됐어?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하라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네 자체의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뭔가를 하는 건지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즉, 이 누가가 중요하다고. 누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제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준. 자,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미 아까 전에 필기하면서요, 이 기준을 다 작성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한 번 더 쓸게요. 똑같은 거지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는 분사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수식어와 보어 자리라고 했죠. 그거를 다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어인 경우는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입니다.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 수식받는 명사가 기준이라는 건 곧 무슨 말이냐? 즉, 이 수식받는 명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ing 쓰면 되고요. 얘가 뭔가가 되는 이다. 그러면 pp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명사를 기준으로 분사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기준이라? 얘가 기준이라고. 얘가. 됐어? 얘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ing를 쓰라고. 얘가 뭔가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pp 쓰라고요. 됐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어 역할. 보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기준이 주어가 기준이겠죠. 얘는 목적어가 기준이 되겠죠. 됐어? 그럼 똑같아. 얘는 주어가 하면 ing, 주어가 당하면 pp. 목적어가 하면 ing, 목적어가 당하면 pp.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는 거냐 되는 거냐라는 이 자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냐고, 누가 당하는 거냐고. 이 누가가 중요하다고. 즉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 기준이 뭐다? 다시 한번 수식받는 명사 또는 주격 보어라면 주어,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라고요. 오케이?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머 빌드업 교재 기준으로는 얘만 나와 있어요. 수식어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책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식받는 명사, 꾸밈받는 명사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만 해석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됐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 두 가지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사를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혹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주어진 주어를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드렸던 부분을 책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 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다 지워도 돼? 특이한 거? 다 지울게.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running 한 단어가 나왔어. 그래서 뒤에 너를 꾸며주고 있고요. sleeping 한 단어 나와서 baby. 됐어요? 그다음 fallen 한 단어 나와서 leaves, bird 한 단어 나와서 child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한 단어 나왔으니까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걔가 달리는 거죠.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ing를 쓴 거야. 아이가 자는 거야. 얘가 하는 거니까 역시나 ing를 쓰는 거다. 낙엽이 떨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fallen, pp형을 썼고요. child, 아이가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보고는 맞출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뭔가를 불태우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뒷내용을 다 봐야 돼요. 다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뒷내용을 봤을 때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불을 질렀던 애가 불을 무서워하지 않겠죠. 그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던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burnt라는 형태로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ing냐 pp냐를 고를 때는 수식받는 명사 얘네들 얘네 기준으로 얘네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해석으로 구별이 안 된다면 전체 문장을 지금처럼 해석을 해서 더 자연스러운 걸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아래 있는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두 단어 이상일 때 꾸며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standing next to me 하나 둘 서희 너희 네 단어야.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거는 근데 예문을 잘못 썼네요. 이거는 수식해주는 게 아닌데 이거 수식이 아니에요. 이거 책 쓴 사람 잘못 썼어. 이거 목적격 보어입니다. 참고로 이거 수식어 아니에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얘가 목적어예요. 어쨌든 예시 잘 됐네요. 아까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Standing next to me니까 내 옆에 서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년이 내 옆에 서 있는 거잖아. 이 소년이 서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ing형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보어의 기준은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달리다. 걔가 달리는 거. 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g형을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자, 편지 입장에서는 편지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편지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형인 written을 쓴 거예요. 됐나요? 지금처럼 수식받는 명사나 이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ing, pp를 구별한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됐어? 목적격 뭐야? 분사 오는 거 아니야? 응? 목적격 뭐야? 분사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사 맞잖아. 아, 네. 왜? 네. 분사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분사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사라고. 아, 네. 우리 지금 뭐 배우? 우리 지금 분사 배우는 거 아니야? 네, 잘못 쓰셨다고. 어? 책 쓴 사람 잘못 썼다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 수식이잖아, 수식. 근데 얘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보어잖아, 보어. 수식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예문을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는 맞는데 지금 얘는 수식어로 쓰였는데 얘는 수식어가 아니니까 이 제목과 안 맞잖아요. 이 제목이 지금 수식해주는 거잖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동사의 ing 형태로 형태가 같지만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이씨, 이런 말은 누가 못해. 저렇게로는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뭐뭐 하는 중인 이 해석을 집어넣어서 말 되면 분사, 말 안 되면 동명사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지? 이게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분사는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가주어진 주어를 볼 건데, 자, 가주어진 주어도 내용 한번 가볍게 볼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자, 첫 페이지 보면은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서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두고 진주어인 투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낼 수 있다. 뭐 너네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12페이지 그래머 빌더. 자, 11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그리고 이 형용사가 비동사에 대한 도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자면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앞이 긴 걸 선호하지 않는다예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문장의 뒤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버리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우리가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주어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참고로 가주어는요, 그냥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땜빵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있지는 않다. 여러분이 다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은 투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우리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볍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구에 대한 이해 할 때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가주어 있과 진주어인 투부정사구 이외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 목적격의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위치시킨다. 이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본 설명은 다 읽어봤거든요. 자, 이것만으로는요 여러분 시험 못 풀어요. 이것만으로는 시험을 못 풉니다.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거 쌤이 또 정리해주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정말 짧게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뭐 개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개념 설명 제가 필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고 땜빵으로 it 썼다. 이게 다거든. 제가 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요 설명은 생략할게.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애들만 좀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설명 있죠?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미상 주어. 그냥 당장 표시하고 쓸게요. 사실 선생님이 의미상 주어가 뭔지 아까도 설명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까? 의미상 주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내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혹시? 지지난주쯤에 알려줬어요.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이 그지들아. 의미상의 주어는 한마디로 준동사의 주어예요. 준동사의 주어.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아까 전에 쌤이 필기했던 거를 다시 써서 보여줄게요. 안 써도 되니까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분사를 배울 때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분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사실은 분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어요. 이 셋이 전부 다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거든. 이 셋을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 맵도 그려봤잖아요. 데일리 테스트로도 2번이나 봤었어요. 준동사에서 준이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습니다. 즉 준동사랑 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는 어떻다? 동사랑 비슷한 애들이다 이런 겁니다. 동사랑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뜻하죠. 따라서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는 절대 아닙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의 확률 0%입니다. 0%.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뭐가 비슷하냐? 첫 번째, 생긴 게 비슷해요.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하죠? to의 동사원형, 동사의 ing, 동사의 ing, 동사의 ed. 됐어? 다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게 비슷하고요. 두 번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일부 특징들을 얘네도 가질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동사는 앞에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부정사를 써볼게요. 투 동사원 이렇게 썼어요. 그럼 투부정사도 어때요? 얘도 주어를 받을 수 있고 얘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됐어?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 앞에 나온 요 주어 있죠. 주어. 이 주어를 뭐라 불러?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이거야 이거. 이게 다야.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어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정사, 가주어진 주어는 투부정사잖아. 결국에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투부정사는 투의 동사원형을 쓰죠.
그럼 얘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주어는 동사 앞에다 써요? 뒤에다 써요? 동사.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주어를 어디다 써요? 동사 앞에다 써? 동사 뒤에다 써? 둘 다. 동사 앞에다 쓰잖아. 됐어? 아, 좋아요.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주어를 어디다가 쓰냐고. 동사. 동사 앞에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왜? 아니 이 질문에서 막힐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도 준동사 앞에다가 써주는 거야. 됐어? 여기다가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거야. 그럼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for 목적격으로 쓰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of의 목적격을 쓰는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for를 쓰든 of를 쓰든 둘 다 해석은요 은는이가 해요. 왜? 주어잖아요. 주어 해석 어떻게 안 돼? 은는이가 합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아. 뭐뭐 의미예요.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까봐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I had dinner. 자, 이게 주어죠. 동사, 목적어입니다. 나는 먹었다. 저녁을. 이렇게 되잖아, 해석이. 그쵸? 자, 그럼 얘네를 내가 부정사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 had를 투부정사로 쓰면 to have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dinner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문제인데요. 얘를 이렇게 I로 쓰면 되느냐? 이게 안 돼요. I로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 I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아니 초딩 때 배우는 건데 인칭 대명사표 이런 거 우리 외우잖아. I 마임, E 마임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I는 무슨 격이라고 배우죠? 우리가? 주격이라고 배우죠. 주격. 그렇죠? 주격. 이 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 특강 첫 시간에 내가 알려줬어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격. 영어는 격의 언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순서 좀 비슷했는데요. 위치란 뜻이에요. 위치. 됐어요? 그럼 주격이라는 거는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런 소리거든. 주어 자리에서는 I라고 써라. 목적어 자리에서는 me라고 써라 이런 뜻이야. 나를 표현할 때. 됐어?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I라고 써볼게. 그럼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주어 뒤에 뭐 나오죠? 동사 나와야 되잖아. 이거 동사인가요? 동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I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지금 잘 봐봐. 얘를 해석하면 먹는 것이야. 얘는 똑같아. 저녁을이야. 근데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또는 내가라는 말을 쓰고 싶다고. 이걸 쓰고 싶다고 이거를. 근데 I를 못 쓴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주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요 형태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For me라고. 됐어요? 그러면 I had dinner. 내가 저녁을 먹었다. For me to have dinner. 내가 저녁을 먹는 것.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I로 못 쓰니까 for me나 아니면 of의 목적격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일단 기본적인 거 설명드린 거야. 여기까지 되니? for 말고 오브 되는 거죠. 앞에 오면 형용사. 네네네. 아니 그거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기다려.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 자스가. 알았어. 고3까지 다 설명해 그러면? 자,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그동안 꽤 많은 투부정사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첫 페이지, 그 그래머 빌드업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예문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It is not easy to writ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to write 쓰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to write 앞에 for 어쩌고 of 어쩌고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It is not easy to write 이렇게만 나왔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보다 보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투부정사 앞에 지금도 안 나와 있잖아. 예문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또는 언제 생략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배울 때 by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생략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 안 해도 되니까예요. 말 안 해도 되니까. 생략을 왜 하겠어? 말 안 해도 되니까. 말 안 해도 얘가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친구랑 PC방 간 그 얘기 해줬잖아. 내가 이렇게 그냥 교실 앞에 서 있어. 첫날에는 야 우리 PC방 가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걸 한 6개월 동안 한다고 쳐봐. 매일매일. 얘랑 맨날 PC방 간다고 쳐봐. 그럼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가고 응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생략이 됩니다. 생략.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 생략을 왜 한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야. 하지 않아도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반대의 경우는 뭘까요?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 경우는 그럼 뭐겠어요? 이걸 내가 말을 안 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겠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략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생략을 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으면 생략을 하는 거야. 생략을 했는데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써야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의 주어이고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나 of의 목적격을 써준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둘의 차이점, 요 둘의 차이점이 있겠죠? 요거를 다시 한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for 목적격과 of의 목적격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뭘 쓰든 간에 다시 한번 둘 다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for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은 for 목적격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특수한 경우야. of의 목적격이 얘가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얘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책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페이지 보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앞에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of의 목적격을 써줍니다. 선생님,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뭔데요? 그게 책에 또 역시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rude, 무례한, polite, 공손한, kind, 친절한, generous, 관대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뭐야?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됐어? 이런 표현, 이런 형용사 표현이 앞에 나오면 of의 목적격을 쓴다.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for 목적격 쓴다. 됐나요? 요게 답니다. 사실 의미상의 주어는요 별거 없어요, 얘들아.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로 갖고 시험을 뭘 내겠어? 다음 문장을 가주어진 주어 문장으로 바꿔 쓰시고 이딴 거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내. 너무 쉬워. 야, 내 아들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니, 투동사 원형 뒤로 보내고 있으면 되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문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출제할 만한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 바로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걸로 시험을 내겠죠. 뭘로 내겠어요? 이거 구분이지 뭐. 됐어? 시험에는 어떻게 낼까?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또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for 써야 되는 자리에 of 써놓고, of 써야 되는 자리에 for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앞에 사람의 성격 표현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성격 표현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거 암기하면 끝이에요. 됐어? 성격 표현 나왔네? of. 성격 표현 안 나왔네? for. 끝이야. 즉 암기 문제예요. 의미상 주어는 암기 문제. 그래서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딱 중등부형 문제예요. 고등부에서는 안 나오니까. 됐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껌이고요. 이거 아니 외우면 풀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건 껌이야, 껌. 이거는 내가 그냥 개념 테스트 계속 돌리면서 여러 번 암기시키면 돼요. 만약에 이거 못 외웠다? 제 시험 보면 돼. 제 시험 다 맞출 때까지 니네 10시고 11시고 남기면 돼요. 어제도 고등 형아들 저기 11시 반까지 남아서 저기 짝짝꿍하고 집에 갔어요. 남기면 되지 뭐. 외울 때까지. 그치? 그치, 영빈아?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다는 소리네? 뭐야? 애초부터 잘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을 지켜볼게요. 아니, 다다음 시간 지켜볼게요. 알겠지? 그래, 알았어. 통과 못하면 12시에요?
네가 처음에 잘 외운다 했잖아. 그치? 나 당연히 둘도 예외 없습니다. 화이팅. 토요일 날에 늦게 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황금 같은 주말에 늦게 가고 싶지 않다면 잘 준비해 오세요. 주말에 10시에 가서 왜? 주말에 뭐라고요? 주말에 10시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12시에 갈 수도 있는데. 12시요? 네. 3시에 와서요. 네. 한시 오서. 아니 뭐 1시 오든 3시 오든 어쨌든 뭐. 뭔 상관이에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강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단어 어렵던데. 점자라는 단어가 있어. 진짜 전혀 몰랐는데. 시험 통과하고 있어? 시험 통과하고 있어. 얼마나 했어? 역사판 그거 국어에서 있고 과학한 있고 사회반 수학도 있고 또 뭐지? 기가 안 있고 또 뭐지? 영어? 많이 했는데. 왜 6과 8과야? 숙제 5가가 적은 거였어. 이제 6가에서 이제 갑자기 2배 이상 뛰어.
딱 맞춰갖고 물어볼 건 없어. 왜 정확해서 그 짜증이 나는데 물어볼 건 없어. 나는 너가 일단 잘못 설정하면 혼자서 가져서 싸줘. 굳이 잘못 설정했으면 해가지고 치료했는데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줘. 그랬어. 이거 처음 그래 점자리 뭐라고 이거 아 몰라. 그래야지. 그러면 브레이드 몰라. 아 행복. 이거는 좀 솔직히 치아는 진짜 독특하네. 이거 안 되겠는데? 너 행복해. 나 감정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왜? 불만이냐? 뽕냐? 귀여워. 티그스는 뭐야? 응? 티그스는 뭐야? 티우? 키읔. 아 키. 그걸 또 발음을 하면 아 중국어. 중국어 아니야. 아 중국? 아 일본 큰일 났네. 일본어. 아 일본 좀 하나도 안 나네. 곤니치마. 진짜 일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중국 같은 일본 생각해. 맞다시오. 다시 와 무슨 레슨?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맞지 않아? 맞아. 아침 나 빼야 되니까. 1학기 때는 너무 쉬웠는데 심지어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어. 근데 최소 80점 이상 안 나와. 공부를 안 해. 1학기 때는 2학기 때 갑자기 공부가지고 너무 좋아서 애들 1학기 때는 다 기억했는데 갑자기 2학기 들어서 하니까 히라가나 자꾸 나sak하다는 그냥 외우지도 못한 거. 곤니치마. 너희들 문자 안 외워도 되지. 한옥변 외워야 돼. 한옥변 1학기 때는 외워야 돼. 다 알파벳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한자야. 한자 한옥변. 아, 너 단합자가 한자야. 한국병원 뭐? 여기 거기 승조 옆에 있어. 아 사실 외우는 거 없잖아. 아니 씨발 너만 해요. 아 중국어를 하려고 그래. 후회되네. 그냥 뭐 약간 성조 같은 거 하면 외우고 싶었는데 왜 배우고 싶었지? 또 언어학에 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어? 관심 있지. 뭐? 이제 넥스크니 몸을 담다 보니까 갑자기
3사해가지고 적응되고요. 그때 문법에 적응되는 더 높은 성조와 언어학의 세계로 어려운 언어 할 거면 태국어 태국어 어려운 언어 우리나라 말이랑 일본어 그 중국어가 제일 어려워. 그렇지. 러시아어 러시아 배우려고 시도는 했는데 에따 저기 뭐 에따 호주 우리는 미안 책으로만 훑어봐가지고 저번에 바이어라고 있는데 그 바이어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 그 바이어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풀겠더라. 바이오가 뭔데? 어디 나온 거야? 그거 몰라. 뭐야? 아니 그냥 언어에 관련된 문제. 아, 근데 그냥 특정 언어를 주고 그냥 뜻을 맞춰요. 라는 식으로 출제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사고는 본니치와가 뭐야? 그렇게 출제되진 않아. 아니 죄송합니다. 고딩 형 하나 갈고 오느라 좀 늦었어. 잘 자네. 그렇게 찍으면서. 오케이 영상 잘 나오고. 졸려 죽겠지 아주 그냥. 어? 졸려 죽겠지. 에휴. 갈 길은 먼데. 어? 에휴 참. 시험이 생각보다 뭘 바꿔줬더라고. 얘기했잖아 애초부터. 3주 남았죠? 3주. 지금이 2주차니까 다음 3주차, 그 다음 주 4주차, 그 다음이 시험. 3주 남았어요. 시험. 금방 가 3주. 에휴, 금방 가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성적표 나오고 이제 방학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 중3이에요. 방학 언제쯤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네 학교 아니야? 아, 니네 학교 아니야? 혹시 네가 나를 알려줘야지. 내가 왜 니네 학교 방학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서 대충 1월에 방학하고 2월에 본방학 없이 진행된다 하면은 3월에 이제 개학하겠죠? 3월 2일날 개학하고 그리고 이제 3월 말부터 또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 치면 또 중간고사 내신들이 들어가고요. 중간고사를 또 안 본다 치면은 대충 한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7월에 기말고사 보고 또 여름방학. 여름방학 짧죠? 끝나고 또 이제 왜 짧아요? 짧아요? 후준 혹시 중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네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방학을 겪었는데 한 달 아니에요? 한 달 안 돼요? 안 돼요? 한달 안 된다고. 한 달 안 돼요. 네? 한 달. 코로나 때문에 더 길었었나? 20 며칠? 길어야? 20 며칠? 수업일수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작이 그 주 5일째 바뀌면서 원래 여름방학이 줄어들었어요. 주 5일째로 바뀌면서 옛날에 원래 주 6일이었잖아요. 학교 나가는데 그때는 방학이 꽤 긴 편이었는데 수업일수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고 이거는. 그리고 8월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 또 안 본다 치면은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말고사 보겠죠. 그러면 뭡니까? 중학교 졸업입니다.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벌써 중학교 2학년의 막바지예요. 곧 있으면 이제 니네 중3이야. 중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서 여러분 중학교 들어왔잖아. 작년 초에. 그치? 근데 벌써 이제 중3이야. 이제 중학교 마지막이에요 벌써.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고. 내가 우리 동혁이 형 가르칠 때 그때 우리 동혁이가 중3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중3 여름이었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벌써 수능 봤잖아. 벌써 수능 봤잖아, 얘네가. 금방이라니까요.
내가 영빈이 누나 서지 가르칠 때도 작년에 이맘때 가르쳤었어요. 벌써 니네 누나 곧 있으면 고2잖아. 금방 가요 시간.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은 금방 가는데 우리는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 같고 영어가 참 이제 할 것도 많고 이제 한 학기치를 다 보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많고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담을 줄여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머 빌더 객관식만 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담 줄여줄 테니까 우리 무조건 개념 테스트 그리고 객관식 이거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자고. 알겠지? 시간이 된다면 남은 것도 당연히 해보면 좋겠고요.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할 텐데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갖고요. 자, 그래서 시험 포인트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주어진 주어에서의 시험 포인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얘긴 한데 얘는 사실 너무 쉬운 거고요. 얘는 너무 쉬운 거고 가주어진 주어의 진짜 시험 포인트 첫 번째 이 구분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영어에서 이세 쓰임이 7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시 총 7가지의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그 7가지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원래는 제가 3가지, 그러니까 어제 수업할 때는 제가 3개만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래머 빌더 교재를 보니까 4가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단순합니다. 이세다가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이세 종류가 뭔지, 이 이세 종류에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되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은 못 풀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인칭 주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쓰고요. 자, 비인칭 주어 있은요 해석이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가 뭐냐면요 주로 날씨나 시간이나 등등을 나타낼 때 쓰는 그냥 땜빵형 주어, 가주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요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달, 계절, 명암, 거리, 온도 등등등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정말 쉬운 예시 하나 써볼게요. It is sunny today.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 그렇게 해석하죠. 여기서 이 해석했습니까? 해석 안 했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됐죠? 첫 번째 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주어이십니다. 자, 가주어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옵니까? 진주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뒤에 진주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진주어를 투부정사 버전만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투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that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를 제가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문제에 나와는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조 구문의 it이 있습니다. 강조 구문의 it. 자, 이거를 구조를 바로 써줄게요.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It is, 과거형이면 was, that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해줄게요. 마지막 네 번째. 대명사 it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 해석 없죠? 맞죠? 강조 구문의 it도 해석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해석이 없어요. 근데 대명사의 it은 해석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제 우리말이래, 쏘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됐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각각에 대한 좀 헷갈릴 만한 것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1번과 2번의 구분입니다.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 이 둘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혼동할 수 있는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그냥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 써볼 테니까 이 it이 4개 중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it은 1, 2, 3, 4 중에 뭘까요? 맞춰보세요. 1번. 1번? 1번? 가주어 it 2번? 아니요. 1번 같아? 아, 그렇군요. 비인칭 주어가 그럼 이유를 물어봐야겠네요. 영빈아, 왜 비인칭 주어라 생각했어요? 시간. 아, 시간이 있어서? 아, 혹시 그러면은 우리 동혁이랑 호준이도 같은 이유인가요? 시간이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유튜브 정사? 이거 형용사.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1, 2번의 주의점이에요. 알겠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네? 가주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 예시를 쓴 거예요. 알겠죠? 이 투 나왔다고 무조건 가주어 진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 해석이 맞는지 한번 해볼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해석이 이상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진주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아까 동혁이가 말했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용사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니은자 받침 니을자 받침 뭐뭐 의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영어를 공부할 니을자 받침 공부할 시간이다. 됐어? 그럼 뒤에 시간 표현 나왔네? 따라서 비인칭조가 되는 거예요. 됐어? 아주 잘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더. 자, 또 다른 예시. 두 번째. 이번에는 뭘 해볼까?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있으면 뭘까요? 강조금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가주어? 틀린 것 같다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문장은? 아니 제가 그냥 틀린 것 같아요. 뭔 상관이야? 강조구. 강조구문인 것 같아요? 강조구문, 가주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조구문인데요. 자, 왜 강조구문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이 문장을 썼냐면 it과 대시 나왔죠. 그렇죠? 자, 봐봐. 강조구문은 it 뒤에 대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주어도 어떻습니까? it 뒤에 대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it과 대시 둘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가주어인지 강조구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자, 해석이 뭐라? 진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이에요. 됐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근데 강조구문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땡땡땡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땡땡땡이 바로 어쩌고저쩌고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 이게 강조구문 해석이야. 가주어를 해석해볼게. 그가 책을 샀던 것은 어제이다. 말 되는 것 같은데? 뭐뭐 하는 것을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아래 걸로 해석해볼까요?
그가 책을 샀던 건 바로 어제이다. 됐어요? 아니 내가 이거 이지로 썼네. 어제로 써야 되네. 소리. 바로 어제였다. 됐어? 그럼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 건 강조구문. 됐어요? 선생님 근데 얘도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가주어진 주어로 보면은요 엄청난 오류가 하나 생겨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 얘를 만약에 주어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진주어야, 여기 가주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사 나왔죠. 여기 무슨 자리죠? 보어 자리잖아, 그렇지? 그럼 보어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yesterday는 일단 형용사는 아니죠. 부사로 쓰여요. 기본적으로는 부사로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제라는 뜻으로. 됐어? 근데 명사로 쓰면은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가 책을 샀던 것은 어제였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가 보어, 우리 명사 보어 있잖아요. 명사 보어는요, 동격을 나타내거든요. 동격이 뭐냐? 똑같다라는 뜻이야. 똑같다. 됐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she is a student라고 쓰면은 얘가 보어잖아요. 명사 보어. 그럼 그녀라는 사람과 학생이라는 사람이 둘이 똑같다. 동일 인물이다. 이런 개념이 동격이라는 개념이야. 됐어? 그럼 만약에 얘가 명사로서 어제라는 의미가 되려면요. 이 대절의 내용과 어제라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가 책을 구매했다는 행위가 어제라는 개념과 똑같아야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라는 개념이 그가 책을 구매한 행위랑 똑같다. 말이 안 되잖아. 이 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엄청난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이해를 잘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뭐뭐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그 it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나와 있다라는 점 요거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주어입니다. 주어, 얘도 주어 자리에 쓰죠. 됐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주목보에 다 쓸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 it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 그럼 뭐야? 대명사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구문 분석을 통해서 it이 주어 자리에 없다면 우리가 이걸로 일단 걸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 셋을 구분하는 게 그러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 일단 이 표현이 나왔는가가 1순위입니다. 제가 지금 번호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 번호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번호 순서대로 여러분이 검증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순서로 쓴 겁니다. 처음에 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it이 일단 뭘까? 비인칭 주어로 먼저 대입해서 먼저 살펴보라는 거야. 날씨, 시간, 요일, 날짜, 달, 계절, 명언, 거리, 온도 표현이 뒤에 나와 있어. 그럼 비인칭 주어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 거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 근데 이 표현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뒤에 to나 대시 나왔나를 보는 거야. to나 대시 나와 있다. 자, 만약 to가 나와 있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겠죠. 됐어? 만약 대시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을 비교해야겠죠. 됐어? 해석을 예로 해봤더니 얘가 맞는다? 그럼 강조. 해석이 이게 안 맞는다? 그럼 가주어. 됐어? 이게 셋 다 전부 아니다? 대명사. 됐어? 이렇게 지금 요 순서대로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분 말고요. 반대로 투부정사 구분도 있어요. 투부정사 구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구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요 이세 구분에 관련된 거 그리고 투부정사 구분에 관련된 거 이거를 그래머 빌더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알겠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 부분 최대한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미안한데 요거 배달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아, 뭐 좀 해주세요. 7가 맞죠? 6관. 6과. 응.